포성이 잦아들고 총성이 멎은 지 오래건만 과연 그 전쟁이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6.25 전쟁은 비록 휴전으로 멈추었지만 그 깊은 상처는 아직도 우리 역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당신은 어둠이 걷힌 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을지, 어떤 아픔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을지 잠시라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쟁의 비극적인 그림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평범하지만 비범한 개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전쟁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1950년대 초반,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절망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폭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거리에는 갈 곳 잃은 전쟁 고아들이 깡통 하나에 의지한 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고 그들의 작은 손에 들린 깡통은 전쟁이 남긴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임시 수도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천막촌을 이루며 간신히 삶의 터전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천막 아래서 솥뚜껑을 걸고 장사를 하거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구호 물품을 교환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그 자체로 절망적인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죠. 이 시기, 전쟁의 상처는 개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이산가족들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벽마다 붙어있던 수많은 사람 찾기 전단지들은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애끓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얼굴들은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죠.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는 당시 남한 사회의 강인한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난지에서 엿장사를 하거나 노점상을 시작했던 이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거목으로 성장하기도 했죠.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한 민족의 처절한 노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혼돈 속에서 시작된 재건의 노력은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남한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분단선 넘어 북녘 땅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개인의 생존 의지에 기댄 자생적인 회복을 추구했다면 북한은 철저히 국가주도의 체제 속에서 상처를 덮고 통제를 통해 회복을 강요하는 길을 택했죠. 포성이 멎은 후에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전쟁 직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대규모 전후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천리마 운동과 같은 국가적 동원 체제 아래 수많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죠. 폐허가 된 평양을 현대적인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농촌의 젊은이들까지 도시로 불러 모아 밤낮 없이 노동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희생으로 공장과 주택, 사회 기반 시설이 빠르게 세워지는 듯 보였지만 개인의 아픔은 철저히 무시된 채 오직 체제의 목표 달성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마음껏 아파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구호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몸을 다친 이들의 개인적인 고통은 혁명 영웅이나 제국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했습니다. 체제는 전쟁의 상흔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체제 결속을 다지는 도구로 활용했으니까요. 대대적인 선전과 사상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은 전쟁의 고통을 잊고 오직 땅과 수령을 위한 헌신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강요받았습니다. 흑백 선전 포스터 속에서 미소 짓는 노동자와 농민의 얼굴은 현실 속 고단한 삶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전쟁이 남긴 깊은 슬픔과 함께 자유롭게 아파할 수조차 없는 억압된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특히 전쟁 전 남한과의 교류가 있었거나 지식인 계층에 속했던 이들은 더욱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동 혹은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거나 때로는 가족 전체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전쟁은 단순히 국경을 가른 것을 넘어 사람들의 과거와 사상까지도 날카롭게 심판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흔과 함께 억압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존재했을 겁니다.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말이죠. 이처럼 북한에서의 회복은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엔 빠른 재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희생시킨 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끝나지 않은 채 체제라는 새로운 감옥 안에서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개인의 고통은 집단의 목표 아래 희석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강제적인 순응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남한에서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희망을 찾아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삶을 향한 의지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전쟁으로 잃은 가족을 애도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자유를 찾을 날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북녘 땅에서 전쟁의 상처는 체제라는 두꺼운 막 아래 감춰진 채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북녘 땅의 이야기가 그러했듯 분단의 또 다른 편에서는 상실과 그리움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피난온 수많은 실향민들은 새로운 땅의 터전을 잡아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북녘 땅 고향의 모습과 두고 온 가족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이 언제나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삶을 재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지만 그들의 영혼은 늘 고향에 대한 향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리 튼튼한 가지를 뻗어도 본래의 땅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남한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착같이 일하며 자녀들을 키워냈고 또 어떤 이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형성했죠. 함께 고향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잊고 살았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북녘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에는 항상 짙은 슬픔이 깔려 있었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장벽,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영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특히 해마다 명절이 되면 그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망향단에 모여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죠. 그들에게 망향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모든 것을 향한 마지막 남은 통로였을 테니까요. 이산가족 상봉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장면은 온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쌓였던 세월의 한과 그리움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격스러운 순간 뒤에는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 없는 이별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져야 하는 비극 앞에서 그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죠. 이처럼 실향민들의 삶은 희망과 좌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통함과 상실감은 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실향민 1세대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했지만 단 한순간도 고향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끈끈한 공동체 의지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통일에 대한 염원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희망은 때론 아련한 꿈이 되기도 때론 가슴 시린 현실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분단의 경계에서 피어난 이들의 삶은 고향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가족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남과 북,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의 상처는 다른 모습으로 아물어가거나 혹은 아물지 못한 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은 집단의 목표 아래 희석되었지만 인간 본연의 그리움과 사랑은 어떤 체제나 시간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의 상흔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 시간의 강물을 타고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었죠. 직접 전쟁을 겪지 않은 이들이라도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통과 침묵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참전용사 부모님의 곁에서 자녀들 역시 그 보이지 않는 상흔을 함께 짊어져야만 했죠. 마치 깊은 바닷속 해류처럼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는 세대를 관통하며 또 다른 형태의 아픔으로 발현되곤 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묵묵히 살아온 부모 세대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는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벽이 되기도 하고 때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이죠. 치열한 이념 대립의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갈등의 벽에 부딪히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남과 북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틀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혼란스러웠고 가족 간에도 공동체 안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은 항상 존재했죠. 하지만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그저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학교의 통일 교육 현장이나 혹은 분단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는 탐방 활동 속에서 젊은 세대는 과거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상처는 세대를 거치며 다르게 이해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남과 북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 그리고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전쟁이 개인의 삶에 남긴 상처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려는 인간 본연의 의지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던 나만의 용기 있는 시민들, 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내면의 인간성을 지키려 했던 북한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평생의 동반자 삼아 살아온 실향민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어쩌면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가족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내거나 혹은 서로에 대한 깊은 오해를 풀고 용서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순간이 바로 그 절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막을 수 없었던 인간 본연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삶을 향한 끈질긴 의지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일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애썼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분단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하죠. 6.25 전쟁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포성이 멈춘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 본 전쟁의 상처와 그 치유를 위한 고군분투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전쟁은 끝났어도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삶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마침내 희망은 언제나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